이 메니에르시 병의 치료 목표는 어지럼증의 조절과 청력 보존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해피 뉴이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메니에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먼저 방송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.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스승님께서 그 메니에르시 병으로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다. 그때 이런저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참 편집의 힘이 무서운 것이 말씀하신 멘트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빼고 그 메니에르시 병은 수술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그 얼굴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방송에 나왔었죠. 그리고 나서 저는 짐작했지만 당시 병원 외래가 약 한 달가량 마비가 됐습니다. 전화는 물론이고 그 찾아오시는 환자분까지 그 서로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말입니다. 정작 그 교수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그 뇌종양 환자분들이 그 진료가 그 대기가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.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 방송의 힘이 무섭긴 하죠. 메니에르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께는 수술로 나을 수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으면 그렇게 하셨겠냐마는 그보다 앞서서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로부터 본인이 수술적 치료의 그 대상자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보시고 난 다음 본인의 그 상태에 맞는 치료 방향을 따라가셔야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 또한 필요한 수술이나 약물 치료 심지어는 한방 치료까지도 우리가 불필요한 치료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립이 된 이 메니에르시 병의 치료 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먼저 이 메니에르시 병의 치료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어지럼증의 조절과 청력 보존입니다. 초기 메니에르시 병은 청력이 내려갔다가도 병이 호전이 되면 다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메니에르시 병의 특성 자체가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 청력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약간의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청력 보존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든 환자분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생활 습관 조절과 식이 조절입니다. 약물이 되었든 수술이 되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두 다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들이고 이 내용은 따로 그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. CATSS, CATS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이게 뭐지?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제 방송 중에서 메니에르시 병의 치료를 위한 생활습관 조절 1탄과 2탄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으로 약물 치료인데요. 약물 치료 자체료만 또 다른 방송 분량이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의 세세한 부분은 다음 방송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약물 치료와 그 생활 습관 조절을 하게 되면 치료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결과 수치인데요. 이 치료율은 약 80%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그 메니에르시 병의 약물 치료 기간은 최단 한 3개월 정도에서 최장 한 2년 정도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고 생활 습관 조절도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지럼증 발작이 생기면서 또 그때마다 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진행이 되면 치료자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상태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약물에 반응이 없는 환자분으로 판정이 되면 이런 분들은 전체 메니에르시 병 환자의 약 한 20%가 되겠죠. 20% 안에 이제 드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최근에
나온 개념으로는 수술 전에 고막주사, 즉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해서 이를 통해서 어지럼증의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좀 보류하고, 이 고막주사에도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. 수술적 치료도 크게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청력을 보존하는 술식과 또 다른 하나는 청력 보존이 좀 어려운 술식,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어지럼증이 있으면 대부분 청력이 내려가는데, 이 내려간 청력이 그래도 보청기를 사용하면 청력 재활이 가능한 수준인 한 50% 이상의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는 청력을 보존할 수 있는 술식을 선택하게 되고요. 이 수술의 대표적인 방법이 뇌임파낭 감압술이라는 수술 방법으로서 이 메니에르시 병에서 문제가 되는 뇌림파낭을 찾아서 이곳에 그 배액이 가능한 가느다란 이제 관을 꽂아서 임파낭의 압력이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술식입니다. 이 술식은 그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, 근데 대신에 이제 수술 성공률이 약 80%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왜 이제 메니에르시 병의 기전에 맞는 술식을 이제 시행했음에도 성공률이 80%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는 이 수술의 한계점이 있습니다만, 그래도 이제 그 약물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분, 그 20% 중에서 청력이 보존되면서 더 이상의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약 80% 정도 된다는 것에서는 이 수술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다른 한 가지 수술 방법은 미로절제술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. 이 치료 방법은 한마디로 그 뇌기관을 파괴시키는 술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전정기관에 약품을 이제 주입을 해서 그 기능을 파괴시킴으로써 어지럼증이 아예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. 이때는 많은 경우에서 청력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어지럼증 발작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 수술 방법의 치료 성공률은 약 97%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술식은 전정기관을 파괴하여 전정기관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만약 메니에르시 병이 양측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. 만약 양측 전정기관이 망가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걷기가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어지럼증 발작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고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한쪽에만 메니에르시 병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만 이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. 메니에르시 병,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참으로 그 환자들의 임상 양상도 다양하고요. 환자분들의 맞춤형 그 목표들도 다양합니다. 그래서 약물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이 병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,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병 자체가 너무 강해서 이 80%의 치료율을 넘어서는 분들, 이러한 분들에게는 그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신 의학적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. 메니에르시 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정확한 치료 원칙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